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데일리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밤새 일어난 흥미로운 변화와 주요 사건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 인출 대기가 수일에서 수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즉 영란은행이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이 영란은행의 금 인출 시간이 수주로 늘어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보통 이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100% 고객의 자산이 100%가 아니라 좀 그보다 낮게 보유가 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인출이 막 발생할 때, 인출이 늘어날 때 약간 인출 시간에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은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악재로 소문이 퍼지면서 뱅크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란은행이 뭐 그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없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뱅크런까지 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출금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있는,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3자에게 자산 보관을 위탁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1971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금태환 중지 사건도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군함까지 띄워서 내금 내놔라고 했지만 미국이 꺼져 하고서는 거절했죠. 그게 이제 달러와 가치의 폭락, 그다음에 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지만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금액에 상관없이, 위치에 뭐 지리적인 제한에 상관없이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높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요?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 인출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너도 나도 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야, 금을 보유하는 게 맞냐? 비트코인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인식이 번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요, 메타플래닛에 주목하라. 네, 주가가 연초 대비 284%나 급등을 했다. 연초 대비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월인데 1월 대비 한 달 만에 284%가 올랐습니다. 최근 1개월간 98%, 이 일주일간은 36%의 상승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메타플래닛은 이제 아시아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불리는 기업이죠. 일본 상장사고 뭐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도쿄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들 다 처분하고 그 하나의 호텔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년간 주가는 무려 4,800% 폭등을 했고요. 현재 한 1,76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2.1만 BTC를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7년 만에 첫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6,300%나 급증하는 등 비트코인 매입 전략이 아주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일본이든 뭐 한국이든 뭐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든 이런 전략을 취하는, 똑같이 따라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25년간 금융을 가르친 테드 스미스 교수가 통화량이 연 8에서 10% 증가하는 상황에 S&P 500의 9%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며, 이거는 진정한 부는 통화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거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셨습니다. 아주 근본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S&P 500 지수 뭐 작년에는 워낙 잘 돼서 2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통화 증가 속도인 한 연 8에서 10% 정도를 능가했지만 비트코인은 15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인한 구매력 하락을 완전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국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통화량을 확대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특성상 장기적 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S&P 500 지수가 다시 좀 그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한 8, 9%밖에 못 오르고 심지어 마이너스 전환하더라도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은 리스크 오프 자산이다, 금 대체 자산과 같은 분류다라고 카테고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투자 테마 분석에서 비트코인을 글로벌 통화의 대안으로 정의하고 금 대체 자산과 같은 리스크 오프 카테고리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었죠, 원래는 비트코인이. 무슨 말이냐? 리스크 온은 리스크를 지는 위험 자산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특히 금융권에서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그 변동성도 크고 가격 하락할 때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거 위험 자산이다. 마치
어, 나스닥 지수 3배 레버리지 추종 ETF 같은 그런 느낌의 위험 자산이다라고 보통은 보는데 블랙록이 나서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카테고리를 바꿔버린 거죠. 이거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은행,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에 대비한 해지 수단이라 이런 정의는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금 매수가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 이게 비트코인으로 저는 넘어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바로 이게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자, 게임스탑 CEO 세일러 비공개 회동 50억 불 BTC 매입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이제 저희 전비시 채널에서 과거에 몇 번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공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게임스탑 사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 덤머니라는 영화도 추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게임스탑의 게임스탑 사태의 장본인 로어링 키티가 뭐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러면서 게임스탑 주가도 막 올랐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했죠. 참 비트코인과 유사성이 많은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밈 주식, 어떤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어떤 팬덤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 그래서 이 게임스탑의 CEO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회동에서 게임스탑이 앞으로 50억 달러의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가 소문으로 나왔습니다. 라이언 코헨 CEO네요. 라이언 코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동 소식 때문에 게임스탑 주가가 또 8% 급등을 했어요. 만약에 이 밈주식 광풍을 2021년에 주도했던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스탑의 팬덤, 게임스탑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팬덤들, 로어링 키티를 좋아해서 아직도 게임스탑 주식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참여할 거다. 그런 물결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텍사스 비트코인 준비금법 상한선 폐지, 무제한 매입 가능하다. 피에르 루샤드가 올린 트윗이고요. 텍사스주가 원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원래는 연간 5억 달러였는데 매입 한도가 이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억 달러, 연간 비트코인을 5억 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도 모든 주들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연간 5억 달러. 그래서 17,000 비트코인 정도를 매입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아예 상한선을 없애버림으로써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텍사스주가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이 법안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법안 표결이 돼서 승인되고 주지사가 시행을 한다면 이제 텍사스주는 그 어느 주 또는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매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는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이런 정부 기관들에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96,800불 언저리에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한 0.88% 정도 떨어졌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PPI는 전년 대비 3.5%로 12월 3.3%보다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0.4%를 기록해 전월 0.2%의 2배가 기록이 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3.4%로 예상치 3.3%를 상회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CPI랑 또 비슷한 궤적이죠. 생산자 물가 PPI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짜로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올해 한 번도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걸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부진하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에 답답하시더라도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인 악재,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가격이 못 오르는 거거든요. 어떤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0.9%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다우존스 지수는 0.3% 올랐네요.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메리카 은행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의료 서비스 부문의 약한 상승세가 연준의 핵심 지표인 PCE 물가지수의 개선을 예고한다. 의료 서비스 부분에 이 물가가 지금 상당히 덜 오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 연준은 아무튼 이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더 중점 있게 보죠.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한다. 그럽니다. 1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12월 연말 소비 시즌의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뭐 물가 지표가 뭐든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 지수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죠. 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자동 트레이딩 같은 느낌이죠. 무조건 매수한다, 무조건 매도한다, 어떤 특정 조건에 이런 거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는 인도를 매우 큰 무역 남용국이라고 지칭을 해왔지만 모디 총리는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약간 이제 저자세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가능성이 그래도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어쨌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6%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2년물 금리도 3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4.338%.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연준이 동결기조, 기준금리 동결기조 유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번 분기 강한 매출과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아직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요원한 상태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아직 너무 기우다 그런 문제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러우 협상 기대에 달러가 약세 반등을 했습니다. 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에 반등을 또 했고요. 참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약세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 발언을 하자 상호 관세 관련한 행정명령이죠. 이거 이후 또 낙폭을 줄였습니다. 13일 달러 지수 0.1% 하락했으나 초반 0.3% 하락폭을 만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 상호 관세 발표 나오자 바로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과 엔화가 같이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러니까 주요국 통화 가치가 같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장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유로 달러가 1.0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 휴전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달러 대비 절하받고 있는 유로화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달러로 가지만 뭐 유로화도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은요 3,000달러 임박을 했습니다. 최고치에 근접하는 거죠.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는 거죠.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0.7% 상승해서 온스당 2,948달러.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3,000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분기 전망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값 3,000달러는 3분기쯤에 도달할 것이다. 요런 게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지금 이제 아직 1분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3,000달러까지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제재, 관세 우려에 따른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값은 강세장이 이어질 거로 저도 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으로도 반드시 스필오버 되어서 넘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비트코인이다. 정부라는 큰 물고기의 위협에 흩어지는 작은 물고기들 위에 보이시죠? 비트코인으로 단결한 개인들은 오히려 정부를 위협하는 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들이 비트코인의 가운데 놓고 단결해서 대동단결해서 더 큰 물고기가 되어 정부를 잡아먹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탈중앙화된 개인들의 힘이 중앙 집권적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모이면 그 어떤 중앙 정부 권력도 위협할 수 있는 큰 아주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2월 14일 데일리 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